청약과 승낙이라는 부분이죠. 청약과 승낙. 오늘 처음 보는 키워드가 아니죠. 우리가 무역 실무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무역 계약, 무역 자체를 배울 때 무역 계약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했을 때 무역 계약은 어떻게 성립한다? 청약이 있고 거기에 대한 승낙이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을 무역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관세사 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 등을 한번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 청약과 승낙에서 기출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래만 하더라도 10점짜리 문제로 2020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2020년도에서는 이제 청약에 중점을 둬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더라. 그때는 청약과 승낙 전체 가점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 청약이 뭐다, 승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론상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세사 시험에서 계속해서 중요하다 3대 협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 3대 협약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UCP 600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얘기해서 이제 아시게 될 테지만 그 다음에 인코텀즈 이것들은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술술술 머릿속에서 넘어가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3대 협약 중에서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CISG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답안을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쓸 때에는 이 CISG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협약 부분은 우리가 협약 강의 시간에 하기로 했지만 교재 우리 학원에 나와 있는 CISG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테지만 일부러 제가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 이론을 편성을 하면서 이 CISG에 있는 내용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뭔가 하나의 이제 협약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1차에서 보는 협약의 그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것과 2차 시험에서 접근하는 협약이나 국제 규칙을 접근하는 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또 앞으로도 또 나올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CISG에서는 이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14조에서부터 24조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정확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 사람과 이것들을 이해하고 협약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서 쓰는 답안지의 내용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제가 바라는 바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CISG에 나와 있는 근거 규정을 잘 이렇게 연결지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청약과 승낙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우리가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은 그쵸 무역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들의 수출자건 매도인건 매수인 간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승낙이 됐다라는 것은 무역 계약이 성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승낙이 중요한 거고요. 승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청약, 승낙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무역 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페이지 56페이지를 펼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또 청약, 승낙 이거 바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어떤 틀로 접근할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접근은 각각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청약이 뭐냐, 승낙이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틀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말을 하는 대로 청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청약, 오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결국에는 의사표시인 거죠. 어떤 의사표시냐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그냥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청약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퍼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청약의 주체를 우리가 청약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청약을 받는 상대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청약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퍼러가 될 것이고 얘는 오퍼리가 될 텐데, 이렇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매매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사표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전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특정한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어떠한 품목을 얼마에 어떠한 품질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어떠냐면은 구속력을 가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사 2차 시험은요, 서술을 하는 거죠. 서술. 그랬을 때 청약에 대해서 내가 10줄짜리 10줄을 투자해서 막 다 썼어. 별의별 내용을 막 다 써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 등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지금 말씀드린 두세 줄만 써도 만약에 5점이 배점되어서 5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점수를, 배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 등을, 중요한 키워드 등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체결을 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그래서 제가 2차 모의고사 채점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이렇게 주요 키워드 등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사 시험 마찬가지로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키워드 등이 없으면 점수 부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는 그냥 뭐 이론상 누군가 정해놓은 정의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CISG라고 하는, CISG가 뭐냐면은, 우리 쉽게 말해서, 이걸 비엔나 협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이고, 사실상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든 전체 체약국, 관련된 체약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무사항,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성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일화된 준거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CISG 안에서 14조에서부터 17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청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약에서는 CISG를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두세 줄의 정의를 사실상 명확하게 그렇게 내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렸을 때 이렇게 청약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CISG의 14조부터 17조는 청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8조에서부터 그 다음에 23조까지가 승낙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아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